거의 6년이 다 된 것 같은데요. 6년 만에 해외 출국합니다. 태국을 벗어나 해외로 나갑니다. 비록 베트남이지만 지난번에 한국 출국을 못하고 지빈이 아직 생애 첫 비행기를 못 타가지고 첫 비행기 태우러 베트남 다낭으로 갑니다. 마침 동생이 태국 푸켓에서 여행사를 하고 있고 다낭에도 여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동생이 있는 다낭으로 간단하게 2박 3일 여행 떠납니다. 한국은 이제 4월 19일에 지금 티켓팅을 해두었는데요. 조금 따뜻해지는 4월에 한국을 한번 다녀올 예정입니다. 제가 여행 유튜브는 아니지만 열심히 한번 촬영해 보겠습니다.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네요. 우리는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사람들은 이렇게 이리 떠나고 저리 떠나고 다시 돌아오고 왔다리 왔다리 합니다. 베트남 다낭으로 갑니다. 안녕하세요 해봐. 안녕하세요. 네,ค่ะ 안녕하세요. ไปไหนครับ ไปเวียดนามค่ะ เวียดนามที่ไหน ดานัง ดานังเจบินไม่ตกแล้ว โอ้ย ว้าวแอลเต้นที่เต้นอาจารย์เต้นว้าวโย이미그레이션 들어가는데 태국은 노인 우대보다도 아이들 우대를 참 많이 해주네요. 일반의 줄에 가지 말고 패스트 트랙으로 이미그레이션을 가라는데 지금 패스트 트랙으로 이동 중입니다. 8시 15분에 이륙을 해야 되는데 8주로는 나갔다가 다시 비행기가 원위치했습니다. 미치겠네. 뭐 관제 쪽하고 약간의 문제가 있었다면서 원위치에서 얘기를 하고는 출발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벌써 9시 반이 다 돼가는데 7시 반부터 이 좁은 비행기 안에 들어왔어. 간만에 비행기를 타서 외투도 안 걸치고 반팔로 그냥 앉아있었어. 추워 죽겠구만. 인생이 이렇게 예상치 못한 일도 많고 화를 안 내고 살아간다는 게 정말 쉽지 않다는 거. 간만에 타는 비행기가 이렇게 애를 먹이다니. 이게 베트남 항공이라 그런가 정말 관제 쪽하고 문제가 생긴 건지. 베젯 항공의 에어닷컴인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오늘 묵을 숙소입니다. 베트남에 이틀간 있을 건데요. 다낭입니다. 풀빌라죠. 동생이 이쪽 다낭에서 여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생 덕분에 아주 싼 가격으로 이쪽에서 업그레이드를 엎었어요. 이게 지은 지가 불과 한 달도 안 되고 2주도 안 됐다더군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손님도 많지 않고 자기들도 여행사나 이런 데 광고하고 또 프로모션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이런 풀빌라 같으면은 태국으로 치면은 이게 바다가 접혀 있고 이러면은 최소한 5만 바트는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단돈 150불. 동생이 이쪽에서 여행사를 하고 있는 덕분에 우리 세 사람이 머물기에는 너무 넓은 1, 2층으로 되어 있어요. 아침에 비행기도 딜레이 되고 여러가지 힘들고 해가지고 좀 쉬고. 닥터인 바다. 어제 베트남 도착해서는 정신이 좀 없었어요. 정신이 없었다기보다는 태국 있다 여기 오니까 너무 쌀쌀하고 추워가지고 지금도 비가 조금 부슬부슬 내리는데 이렇게 비가 좀 내리고 이러니까 여기 날씨가 말도 못하게 추웠어요. 오늘 더 많이 내려. 어제 정신없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고 밥 먹고 이러면서 느낀 건데 베트남은 이게 돈이 좀 문제더군요. 베트남에서 동이라고 하는데 돈을 단위가 엄청 커요. 금액이 큰 게 아니라 숫자가 크다는 말인데 환전을 하니까 뭐 10만 동, 20만 동, 50만 동짜리까지 있던데 사실상 50만 동짜리라고 해봤자 우리 돈으로 치면은 한 2만 5천 원이 조금 안 되더군요. 근데 숫자가 너무 크다 보니까 사실 계산하기도 쉽지 않아요. 정확하게 하기가.
매번 계산기 두드릴 수도 없고 이게 숫자가 큰 게 문제가 왜 드느냐 예를 들어서 그랩이나 택시를 불러서 타게 되면은 뭐 한 5만 동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 그 쓰름돈이 없다고 택시 그랩을 따가 2번 3번을 탔는데 그 쓰름돈이 없다고 버티기는데 처음엔 그랬죠. 5만 5천 동이 나왔길래 10만 동짜리가 제일 최소 단위라서 주면서 우리가 지금 한 30분 정도 있으면은 다시 호텔로 돌아갈 거다. 기다려 줄 수 있겠느냐. 알겠다고 하더니 갔다 오니까 택시는 온데간데 없고 그래서 다시 다른 택시를 잡았는데 역시나 그 쓰름돈이 없다고 하고 일단 어제 느낀 것은 이 화폐 금액에 있어서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이 베트남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인상 태국에 오랫동안 살다 와서 그런지 제가 주변국은 많이 다녔어요. 태국 주변국의 라오스나 캄보디아도 살아봤고 미얀마도 그렇고 하지만 이게 베트남은 처음인데 좀 수먹수먹하달까요? 사람들이 저기 좀 밝은 인상이 아니에요. 호텔이나 이런데 뭐 서비스 하는 곳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금 뭐 밝게 웃어주는 그런 사람을 보기도 쉽지 않았고 뭔가 딱딱한 느낌. 게다가 이 다낭이라는 곳이 의사소통도 잘 안 됩니다. 일부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어를 조금 하기는 하지만 의사소통을 할 정도는 아니고 영어로 소통이 거의 안 됩니다. 동남아시아 인도차이나 반도라고도 했는데 주변을 돌아본 느낌으로 얘기를 하자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별로 마음에 안 든다. 일단 몇 군데 왔다리 갔다리 해보니까 다낭이라는 곳이 여행을 하기는 뭐랄까 괜찮습니다. 전반적인 경치나 뷰 이런 것들도 괜찮고 먹거리, 유흥거리, 골프장 뿐만 아니라 며칠 쉬었다 가기도 좋은 곳이긴 한데 모든 건 사람이 제일 중요하죠. 사람이 전부고 사람이 우선인 건데 제가 그동안 다녀보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은 전쟁을 오래 겪은 나라들 캄보디아나 베트남 이런 곳들 아무래도 얼굴이 밝지는 않다. 아니 오히려 어둡다. 이런 느낌을 줬고요. 오늘은 여러 군데 호이안이라든지 몇 군데 좀 다녀볼 겁니다만은 지금 비가 계속 내리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바닷가 해변가를 좀 산책을 하려고 했더니 이래 가지도 못하게 됐고 가서 일단 아침부터 먹어야 되겠습니다. 아침에 지금 조식을 가지고 왔는데 빌라에서 직접 오늘 조식을 한번 모실까요? 엄청나게 많이 가져왔는데 이게 3명이서 먹을 수 있는가 모르겠다. 음식만 많이 가져온 게 아니고 저기 보이시나요? 가지고 온 직원들 매니저까지 해가지고 한 6명 정도 이제 빵 종류의 스파게티, 볶음밥 저녁까지 먹어도 되겠다. Thank you. Enjoy your breakfast. 여기는 마블 마운틴이라고 부르는데요. 잘 모릅니다. 일단 올라가 보겠는데 여기가 매표소인가 본데 자 여기서 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건데 얘네들은 오로지 자기들 글씨로 쓰는구나. 사실 자기 글씨도 아닌데 여기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대부분 탑이라든지 동굴이네. Audi. 빨리 우리만 타고 가네. 야. 무슨 탑인지 모르겠지만 중국풍이네. 중국풍에다가 여기는 한자로 적혀 있고 탑인데 안에 부처님 상이 모셔져 있고 이게 베트남 쪽의 불교는 또 태국이나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쪽하고는 아주 그 분위기가 다릅니다. 분위기가 다르다는 말은 좀 그렇고 이렇게 불교가 전래되고 형성되는 과정에서 대체적으로 초기 불교 부처님이 살아서
4.5 초기 불교, 원시 불교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그리고 부처님 4.5에는 다시 부파 불교로 나누었죠. 여러 가지 학설에 따른, 분석에 따른 부파 불교로 나누면서 그 다음에 그 부파 불교들이 스리랑카 쪽으로, 그 다음에 이런 동남아시아, 미얀마 동남아시아 쪽으로 흘러 들어오고 그 이후에 다시 중국 쪽으로 가면서 대승불교가 되는데 이 다 중국풍이에요. 그러니까 태국이나 미얀마 이런 쪽들은 보면은 테라바다 상자부 불교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중국 쪽으로 건너가서 대승불교가 되는데 이 대승불교가 베트남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니까 중국은 상자부 소승불교 쪽이 아니라 오히려 중국풍의 영향을 많이 받은 대승불교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절의 양식이라든지 전반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중국풍입니다. 가보자. 예전에 삼국지를 읽다 보면은 제갈량이 이쪽으로 군사를 보내가지고 그때는 대월인가 남월인가 뭐 이런 이름으로 삼국지에 나올 겁니다. 정확한 게 사자성어가 5종 무슨 회기였나? 여기 장수를 5번 잡아서 5번 풀어줬다 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전 중국 삼국 무렵부터 이미 이 베트남 쪽이 중국의 지배권에 들어가 있었다, 그렇게 보여지죠. 아마 오랫동안 중국의 지배를 받았을 겁니다. 중국의 지배가 있고 나서는 19세기 무렵부터는 또 프랑스 지배를 받았죠. 태국 오른쪽에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이런 곳이다 프랑스 지배를 받았던 곳인데, 그 다음에는 또 대체적으로 미국의 지배 영향을 받았죠. 여기서 베트남 전쟁이 1960년대쯤에 일어났고, 그래서 사람들이 베트남을 부를 때 강대국과 싸워서 그것도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프랑스, 미국을 물리친 나라. 지금도 중국과 사이가 안 좋은데 한때 당시 그때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19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에 중국하고 또 마찰이 있었죠. 중국군이 국경에 쳐들어왔고, 하여간 세계 최강대국을 물리친 나라가 바로 베트남이다. 일단 뭐 강인한 민족이죠.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건 여기 있는 이 글씨체 알파벳에다가 자기들의 성별을 따가 표시해 놓으니, 말하자면 고유의 독특한 베트남의 어른 없다, 베트남 글씨는 없다, 오묘하죠. 주변에 있는 뭐 태국도 그렇고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모두 물론 팔리어 영향을 받았지만은 나름 개성적인 자국어를, 글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베트남도 그렇지 않아. 아주 주체성, 전쟁이나 이런 거 할 때 보면은 세계 최강대국하고 싸워서 살아남은 그런 주체성을 보이고는 있는데, 또 이런 문화적인 글씨 같은 거, 그런 걸 또 보면은 참 한마디로 표현하기 좀 어려운 나라다, 베트남. 안에 잠시 들어가 볼까요? 부처님 상도 보면은 태국 쪽에, 캄보디아 쪽에서 보는 그런 부처상과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역시 중국풍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여기도 또 부처님 상이 있네. 저기 글씨로는 한자로 운통동, 구름이 통과하는 동굴이다 라고 적혀있네요. 구름이 어떻게, 위에 저기 있구나. 그래서 구름이 통과하는구만, 저 구멍으로. 이긴 전반적인 분위기상으로 산중에서 수도하고 거치하는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져 있네. 코코넛 보트 타는 거라는데 호이안? 호이안이라더라고. 호이안이라는 곳인데 여기서 코코넛 보트를 꼭 타야 된다네. 또 우리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다들 타네요. 바이바이. Hello. Hello.
아저씨 힘들겠다 노젓 는다고. 너무 딱. 어이 야자 나무가 태국에는 이렇게 안 생겼는데. 이게 또 물속에서 자라나. 영차. 그나마 햇빛이 안 나와서 좋네. 물 한가운데서 또 쉬어 타임을 보여주는 것도 있네.